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뉴욕 한인들이 2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리치필드의 새로운 회관 이전을 앞두고 오는 10월 20일 뉴저지 웨인에서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민권센터가 20일 은행 관계자를 초청해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뉴욕 한인들이 2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가 25일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이번 워싱턴 로비 활동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비준 촉구를 위해 27일 뉴욕 한인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풀뿌리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 100여 명은 새벽 뉴욕 뉴저지에서 출발해 빽빽한 일정으로 워싱턴 의사당에 있는 각 의원들을 직접 만나 한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로비 티셔츠와 가방 등 물품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 접촉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의원 사무실을 다 방문해서 납세자가 시민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국과 미국 간 FTA가 의회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강하게 입장을 전달합니다. 한미 FTA 비준이 되면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 경기 활성화와 한미 관계 강화를 비롯해 관세 장벽이 허물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들이 많습니다.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이사는 이번 비준을 9월로 목표하고 뉴욕 한인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 이익관계로 만들어서 이 비준을 의원들한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하고 기업들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긴장하지 않고 자꾸 이게 벌써 비준이 됐어야만 하는 건데 또 9월로 넘어간다 이랬거든요. 뉴욕 한인들은 27일을 한미 FTA 의회 비준 촉구 뉴욕 한인 로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 로비 활동에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27일 새벽 4시 30분 플러싱 산수갑산 앞이나 새벽 5시 뉴저지 포트리 풍림식당 앞으로 모여 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이번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한인들의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리치필드의 새로운 회관 이전을 앞두고 오는 10월 20일 뉴저지 웨인에서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는 10월 20일 프리크네스 밸리 골프장에서 기금모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익금은 상록회 이전 기금과 운영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이전할 장소는 리치필드에 위치한 5,350스퀘어 규모의 현재 건물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프리크네스 밸리에서 우리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고 이번 골프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하는 기금이 되고 그리고 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번 기금모금 골프대회는 각 단체 관계자와 교회 등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만 달러가량 투자해 7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많은 참여를 인해서 7만 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한 2만 불 정도를 우리가 비용을 쓴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정을 한 5만 불을 잡고 있습니다. 5만 불을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전 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 기금모금 마련 골프대회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 스폰서와 홀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록회에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민권센터가 20일 은행 관계자를 초청해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가 20일 캐피탈 원뱅크의 박정림 은행원과
피터 매니저를 초청해 개인 신용관리 요령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얻는 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왜 직장을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아파트를 얻더라도 디파짓 같은 거 세큐리티 디파짓 아니면 소셜 세큐리티나 다 들어가잖아요.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크레딧은 모기지와 자동차 구입 또는 신용카드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직, 아파트 렌트 등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크레딧 관리 요령으로 부채를 기한 내에 상환하는 것과 모든 신용거래 항목에 최소 납입금 지불, 그리고 최소 납입금 이상 지불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신용사기 예로는 지나치게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하거나 신용평가서 조작 등 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신용사기 방지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분실과 도난에 대비해 계좌 목록과 카드회사 전화번호를 따로 보관하는 것과 주소 이전이나 카드 분실, 그리고 도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카드회사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박정림 은행원은 현명한 신용관리에 대한 무료 신용평가서 요청 방법과 함께 부채 계산에 유용한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유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최소 93명의 사망자를 낸 노르웨이 연쇄 테러의 용의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25일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레이빅은 오슬로 시내 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첫 심리에서 모슬렘으로부터 서유럽을 구하고 싶었다며 무죄를 강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권노동당이 무슬림을 대거 수입했다며 국가를 배신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단독 범행을 주장해오던 것과는 달리 조직에는 2개의 소규모 조직이 더 있다고 밝혀 사건 직후로부터 의혹이 일던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25일 테러 현장에서 가까운 오슬로 대학에서 희생자 추모식을 주재했습니다. 추도식에는 하랄 5세 국왕 부부와 이웃나라 덴마크, 스웨덴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25일 오전 현재 경찰 통계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93명, 부상자는 90명입니다. 그러나 두 사고 현장에서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들이 있어 최종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의 범인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한국과 일본처럼 가부장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을 폈던 것으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범행 2시간 40분 전에 2083 유럽 독립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인터넷에 올려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감을 피력하면서 이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여권 신장 운동 탓이며 가부장제 회복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선언문에서 가부장제 회복이 대안이며 일본이나 한국 모델이 해결책이라며 유럽이 일본이나 한국같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범인 브레이비크는 이슬람 이민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 등을 비롯한 유럽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문화적 마르크시즘도 성토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채무 상환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백악관과 민주공화당 지도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당초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 전인 24일 오후 4시까지 국가 부채 상한 증액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어제 저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8월 2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디폴트 사태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채 상한 증액 방식,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 방안과 규모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2011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올랐습니다. 박태환은 25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 1조에서 1분 46초 23으로 야닉 아넬에 이어서 조 2위, 1, 2조 전체 16명 중 4위를 차지해 여유 있게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전날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은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박태환은 6번 레인에서 물살을 가리게 됩니다.
박태환의 자유형 200m 최고 기록은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운 아시아 기록 1분 44초 80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다음 주말 미국을 방문해 육자회담 재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2009년 12월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년 7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 직후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계관 부상을 다음 주말쯤 뉴욕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김 부상이 이번 방미에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이며 육자회담 재개 수순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이 허용되는 첫날인 24일 뉴욕주 전역에서 수백 쌍에 이르는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정을 넘긴 24일 뉴욕주 각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대의회 투쟁을 벌여온 동성 커플들이 하객들의 환호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24일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 허용 첫날 정식 결혼 허가서를 받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823쌍이 이 날짜로 신청을 했으며 뉴욕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추첨을 통해 허가서 발급 커플을 선정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 커플을 허용하는 곳은 뉴욕주 외에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등 5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상당액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 등에서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됐지만 군 당국의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미 육군 범죄수사대의 비공개 조사 문건에 따르면 미 정부가 아프간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한 총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운송 계약에 부패 고리가 연결되면서 일부 자금이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군은 8개 운송계약 사업자 가운데 4개의 범죄사업체나 이적 행위가 개입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에는 부당이익, 자금 세탁, 아프간 정부 관료나 경찰에 대한 뇌물 등도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애플을 처음으로 추월했을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는 2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1,800만에서 2,100만 대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애플과 노키아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각각 2,030만 대와 1,670만 대로 예상됐습니다.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의 닐 모스턴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잘 팔리고 있다며 삼성이 중국과 브라질 등 고성장 지역에서 안드로이드 전략을 계속 확대한다면 분기 판매량 1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곳곳에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빈집 털이와 업소 도난 피해는 물론 차량 내 물품 절도, 슈퍼마켓 내 소매치기 피해까지 각종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매 11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백구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에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규모가 작더라도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2011년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태권도복 지원 대상자 신청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받습니다. 태권도를 미국 초중고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으로 2011년 상반기에 채택했거나 2011년 하반기에 채택할 학교 교사 및 태권도 관장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도복 신청 접수 마감은 8월 22일까지며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 위치한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2분과 기타 강사 1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201-696-5278로 문의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동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애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8월 10일 브롱스에 위치한 펠햄 스트리트 락 골프장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뉴욕 한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는 제32대 뉴욕 한인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오후 7시부터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6일 YWCA 오브 퀸즈에서 지역 문화사업 증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HSBC 스폰으로 무료 여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다문화 지역사회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흥미진진한 도전과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통해 상상력과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갖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부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생각만큼 어렵지 않답니다. 이 책은 마음만 급할 뿐 쳇바퀴 도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불안해하는 당신에게 어떤 도전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전하는 극지 탐험가 엘린 카게의 인생 탐험기입니다. 이 책은 매번 가능성과 시도, 도전과 성패, 선택과 후회,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시사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화씨 100도를 웃돌며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느덧 7월도 한 줄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제 8월 한 달만 지나면 한인사회에서는 풍성한 가을 행사가 기다리고 있어 벌써부터 가을 행사 준비로 바쁜 모습입니다. 한인 동포사회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뉴욕 뉴저지 추석마이 대잔치 행사가 10월 초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은 뉴욕 한인청과협회 측에서 이미 10월 8일과 9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대규모 추석잔치가 열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 MKTV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KBS 방송이 뉴욕 추석마이 대잔치 행사 중 열린 음악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포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 지역의 경우 회장단이 새롭게 바뀌어 지난해까지 레오니아 오펙 공원에서 진행해오던 뉴저지 추석마이 잔치 행사가 올해는 새로운 스태프들에 의해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지난주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의 경우 리치필드 파크에 새롭게 건설된 뉴 오펙 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추석마이 잔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지난 15일 버겟 카운티 정부로부터 뉴 오펙 공원 사용 허가서를 받았다며 주차장과 화장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올해 행사를 치르게 됐다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뉴 오펙 공원의 경우 720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과 최신식 화장실 등 음향 및 조명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야외 무대라고 합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뉴저지 한인회 측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 준비를 통해 예년과 같이 원활한 행사가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에서는 올해에도 뉴저지 추석마이 대잔치에서 동포 노래자랑과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장소를 바꿔 진행될 뉴저지 추석마이 대잔치 행사가 철저한 준비 속에 동포사회의 뜨거운 성원 속에 무사히 치러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5일 날씨입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흐린 날씨 보이며 바람 많이 불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고 기온 81도,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26일 날씨입니다. 구름 끼지만 맑은 날씨 되찾으며 다시 9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90도,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네, 채무 관계로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으시면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통지서 받고 30일 내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으면은 그 통지서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이 통지서에 있는 내용이 본인의 부채가 아니거나 내지는 본인의 부채라도 액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문서로 30일 내에 보내셔야 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보내실 때 그 부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원래 빌렸던 그 은행의 이름과 지금 현재 은행의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힘드는데 이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